요 집이에요. 다른 집은 한 4, 5층인데 혼자 단층이잖아요. 여기는 땅을 팔기 위해서 투자하신 집이에요. 팔리기 전까지만 제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건물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건물은 없어요. 다 남의 집이에요. 지금에야 집이 깨끗하지. 여기에 원래 말도 안 되는 꽃무늬 벽지 있었고 코너장도 곰팡이 많이 펴있는 요거 정도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집기만 넣었어요. 지금 이 숙소는 5월 24일까지 여기가 다 꽉 차 있고, 여기는 최근에 오픈한 곳인데 오픈하자마자 사실 이 기간은 제가 일부러 예약을 안 받은 거고, 여기도 이때까지 머물고 가십니다. 환기를 시켜주고 가셨네. 아주 양호하게 쓰셨습니다. 이 정도면. 에어비앤비는 여러 채로 어차피 안 되니 한 채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무조건 최고로 뽑는다. 아, 그럼 매번 이거를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장박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저는 에어비앤비라고 해도 최소 한 3일, 최대 한두 달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순수익이 한 2, 300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당 보증금 1,000만 원이라 칠게요. 그리고 저는 월세를 보수적으로 8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공과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15만 원. 공과금에는 비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고정비로 지금 95만 원이 나가는 집을 제가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한 주에 주당 주세를 얼마를 받냐면 35만 원, 5만 원의 관리비를 또 받아요. 총 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를 제가 풀로 채웠다고 하면은 4주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16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나가는 고정비가 95만 원이잖아요. 65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주차장을 추가로 쓰신다 하면은 주차비를 또 따로 한 5만 원 정도 더 받거든요. 한 채당 한 70만 원 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9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30살 된 최고연입니다. 지금 공간 9개를 하신다고요? 네. 엄청 바쁘시겠네요.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제가 쓰는 시간은 하루에 한 1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8시에 일어나서 견과류 하나 먹고 바로 확인해야 되는 알림 좀 보고 거실에서 좀 일 좀 보다가 따로 사무실에 있어서 그쪽으로도 출근을 하죠. 뭐 근데 뭔 콜라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 남편이 탄산 중독이어서 콜라를 항상 채워놓고.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는 영화 미술팀에서 좀 일을 하다가 컴퓨터 프린터 기사 일을 했었어요. 프린터 기사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 도우려고 했었어요. 창업을 언제 이렇게 뛰어들게 된 거예요?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지 4년 넘었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하셨던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한 게 한 3년은 그런 식으로 했고 퇴사하고 확장한 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입실하시는 고객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요 분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질문이 와요. 준비해야 되냐? 주택을 처음 살아서 몰라요. 왜냐면 이 33M2라는 플랫폼이 처음이신 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플랫폼이 33M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최소 일주일을 살아야 임대가 가능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보시면 3월 3일에 들어와서 5월 25일에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입주만 시키고 5월 말까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총 정산을 440만 원 정도 정산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수익으로 낳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집을 하나를 세팅을 하는데 고정비를 월세 7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진짜 많이 나와봤자 한 20만 원? 모든 거 다 포함해도 그래서 와. 90만 원의 고정비로 제가 세팅을 했고 한 달에 한 70만 원 순수익은 가져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셨을 때는 좀 월급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거여서 처음 세 달은 150만 원 받았고 그리고 나서 올려주셔서 한 230 받다가 나중에는 한 뭐 2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2달 정도 나간 거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룸이에요. 안에 사람 2명 딱 누워서 자면 끝인, 그리고 밖에 식탁 있고 사무실에도 계약서가 있는데 이 일이 맨날 계약서만 쓰는 일이니까 뭐 여러 개가 혼종돼 있지만 다 계약을 계약서. 처음 했을 때 좀 떨리지 않았어요? 완전 떨리죠. 첫
집은 보증금 500에 80짜리 집이거든요. 지금도 운영하는데 그 500만 원을 혹시 손해볼까 봐 유튜브에 막 검색해서 월세 사기 안 당하는 법. 근데 사실 월세 500은 사기를 안 치거든요. 아무도 안 치는데 혼자 착각을 하면서 했죠. 저는 자취도 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알아서 했지만 그래서 이게 다 이만큼이 계약서입니다. 와. 그러면 처음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로 갖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80에 15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네. 그때 제가 어리고 나이가 별로 없었으니까 저한테는 좀 컸죠. 오늘 이제 스케줄이 그러면 집만 있는 건가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전에 준비하던 집 갈 겸 객실에 장박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체크하러 가요. 열렸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가깝네요. 가까워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제 일어나거나 그러면 바로 가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가까워도 되냐, 멀어도 되냐, 지방에서 되냐. 저 원래 양주 살았거든요. 경기도 양주. 경기도 양주 살 때도 서울에 했어요. 왔다 갔다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너무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냥 퇴사를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영원히 안 돌아갈 준비를 하자 해서 그게 저한테는 부업이었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투자는 청약을 했는데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3년이나 걸리고 시간이 더딘 거예요. 난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300만 원만 세팅하면 내가 바로 퇴사한다. 그럼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되게 최근에 작년에 오픈한 단기 임대 숙소에 갑니다. 이거를 제가 왜 해봤냐면 2024년에도 내가 했던 방법이 먹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때 너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보여주겠다 하고 또 차렸는데 또 잘 됩니다. 여기 제일 잘 돼요 지금. 이 집이에요. 어이없는 위치에 이 집이에요. 다른 집은 한 4, 5층인데 혼자 단층이잖아요. 여기는 땅을 팔기 위해서 투자하신 집이에요. 팔리기 전까지만 제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건물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건물은 없어요. 다 남의 집이에요.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그 집이네요. 맞아요. 그 집이 되게 가깝습니다. 오시기 전에 보일러 좀 틀어놓고 이렇게 보일러 틀어놓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하셔서 머무시는 분이고 저번에는 남자 두 분에서 인턴 기간 동안 머무시는 분이 오셨고 대부분 출장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도 단기 임대 집이었어요. 특이하게. 지금에야 집이 깨끗하지. 여기에 원래 말도 안 되는 꽃무늬 벽지 있었고 코너장도 곰팡이 많이 펴있는 요거 정도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집기만 넣었어요. 그때 임장 왔을 때 컨디션을 보여드릴게요. 사과 벽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코너장이 선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요것만 똑 떼서 다른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150만 원? 사실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 새 거 했어요. 다 새 거 했는데 150만 원. 그럼 여기는 지금 몇 달 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운영한 지 벌써 9달이 됐고 투자금은 2달 반 만에 뽑았죠. 계속 운영하다가 집주인이 이제 팔 적임자 나왔다. 그리고 나가도 이 집기 그냥 당근으로 해도 상관없는 아예 부담이 없죠. 예약률이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예약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냥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숙소는 5월 24일까지 여기가 다 꽉 차 있고 여기는 최근에 오픈한 곳인데 오픈하자마자 사실 이 기간은 제가 일부러 예약을 안 받은 거고 여기도 이때까지 머물고 가십니다. 오픈을 하더라도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동네는 안 돼요. 되는 동네는 되고 여기가 잘 팔리는 게 이렇게 꾸미는 거 진짜 부가적인 거고 위치가 확실히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저는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하는데 그건 지금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카페 가서 준비해 놓은 거 확인했으니까 나가줘야죠 우리도. 저건 안 꺼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항상 켜놔요. 왔을 때 기분 좋으시라고 항상 켜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되게 가까운데 또 다른 숙소가 있어서 거기 그 수전이 좀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택배 온 거 뜯으러 가요.
직장 생활하고 공간 임대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그럼 루틴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청소할 때는 퇴근 후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똑같았어요. 직장인 출퇴근 하듯이 9시 출근해서 근무하고 10시 퇴근해서 한번 체크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대표님 제가 좀 보니까 차나 뭐 이런 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직은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서 경차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테슬라 남편이랑 끄는 차 있는데 집 돌아다닐 때는 경차가 최고입니다. 골목골목 될 수 있는 게 경차가 최고예요. 환기를 시켜주고 가셨네. 아주 양호하게 쓰셨습니다. 이 정도면. 살짝 보니까 엄청 오래된 거 고친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집이 말도 안 되는 집을 고친 거고 문짝 다 갈고 이거 주방 다 하고 단기 임대는 그런 식으로 세팅하면 안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여러 채로 어차피 안 되니 한 채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무조건 최고로 뽑는다. 그럼 여기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공사비는 한 600만 원 들었고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집기 세팅 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 든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긴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를 했어요. 주방도 하고 화장실도. 오.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도 이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공사를 왜 하냐, 남의 집에. 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저도 생각했을 때 남의 집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게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 호텔업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되고 그만큼의 수익이 나요. 과감하게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매번 이거를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장박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저는 에어비앤비라고 해도 최소 한 3일, 최대 한두 달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받으면은 한 달에 순수익이 한 200~300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다 보면 좋으니까 부모님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실 공간이에요. 제가 이런 거 맨날 할 때마다 좀 안쓰러워 하셨죠.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부러워하시더니 나도 해야겠다 하고 엄마 거를 차리게 된 거죠. 처음에 계약했을 때 전화로 엄청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부동산 임장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워서 전화 임장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거절을 받는 거고 하루에 그냥 저는 목표치를 30통이라고 잡고 3달 돌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나와요. 왜냐하면 되는 집들은 많았지만 제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잘 될 집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좀 수고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거의 반셀프로 고생하면서 세팅한 스튜디오예요. 어쩌다가 스튜디오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파티룸을 하고 싶었는데 파티룸이 평일에는 사실 장사가 쉽지 않거든요. 뭐 강남, 홍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걸 하게 됐어요. 원래 얘는 개인 스튜디오였어요. 제가 리모델링을 살짝 해서 렌탈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대부분 촬영을 하시고 여기에서 돌싱글즈도 왔다 가시고 알렉스 님도 왔다 가시고 나는 솔로 정숙 님도 왔다 가시고 핫 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국에서 딱 촬영했을 때 좀 신기했겠네요. 무인으로 운영하니까 여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고 언제 아냐면 지인들이 너 공간 나왔어? 나왔다 그러면 캡처하고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죠. 9개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좀 가장 높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한 곳에 엄청 많이 투자해서 엄청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비슷한 에너지랑 비슷한 투자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200만 원, 300만 원. 여기는 제 첫 렌탈 스튜디오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되게 잘 됐어요. 주방 스튜디오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잘 되다가 위에가 다 주택인데 음식하면 음식 냄새 난다. 주차로도 힘들고 그럼 민원에 시달리다가 얘는 철거를 하고 뺀. 왜 철거를 했냐면 사실 양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양도를 하면 제가 다른 제2의 피해자를 좀 찾는 느낌인 거예요. 파티도 안 되고 스튜디오 해도 음식 냄새 때문에 민원 있고 그걸 다 아는데 아닌 척하고 양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싹
마무리를 했죠. 대표님들 평균적으로 월에는 한 어느 정도 벌어요? 이게 비수기 성수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단기 임대는 성수기, 비수기 이런 거 거의 안 타는데 에어비앤비나 여기 연말에 모임을 팔면 그때는 점프하고, 비수기가 있어요. 이거는 또 명절에는 우리 촬영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명절에는 파티 안 하잖아요. 1월이나 추석 이런 달에는 좀 저조했다가 결국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PD님이 하면은 관심 있는 지역 있으세요? 트리플 역세권 있는 데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홍대 뭐 그거는 별론가요? 확실하게 보려면 철저하게 이 검색을 해서 찾아냅니다. 홍대라고 검색해서 400 몇 개가 떴지만 사실은 확실하게 이 홍대 역세권이라고 보면은 요만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얘가 예약이 얼마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좀 여기는 비어있네. 주변을 저는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숙소의 예약률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 비어있잖아요. 지금 조금 열어봤을 때 공실이 있는 숙소가 꽤나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공실이 있는 숙소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동네는 안 들어가요. 아예. 홍대, 해와, 신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학생 상대로 파는 원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경쟁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단가가 또 싸요. 그래서 전 대학가는 안 들어가요. 시장 자체가 좀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완전 다르다고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완전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자꾸 에어비앤비랑 비교하면서 에어비앤비 어쩌고저쩌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폭망이에요. 완전 분리해서 완전 따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또 예약 문의가 왔네요. 4, 5주는 예약이 안 될까요? 4.5주. 오늘 대표님 이거 원래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벌써 4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약 문의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는. 지금 이제 그 다음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세미나실 겸 저희 사무실에 이제 출근합니다. 그것도 공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월세를 공짜로 쓰는 거죠. 세미나실로 고정비를 다 충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자랑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티룸으로도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위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파티 많이 하세요. 대형 빔 프로젝터를 킬 수가 있어서 송년회나 워크숍이나 여기도 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그쵸, 이거 제가 만든 거. 잡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혹시 이건 있었어요. 있었어요? 대표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확장을 하는 건지. 이게 근데 저만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하나만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세팅하면 계속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50만 원 되면 100만 원 되고 싶고 이게 월천까지 세팅하고 싶어져요. 하다 보면. 오늘 손님이 있으셨네? 여기가 공간이고 촬영도 하시네? 여기는 공유 오피스처럼 타 사무실. 타 사무실이요? 여기에서도 월세를 받아요, 이분들한테도. 그리고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손님들은 저기는 제가 운영하는 라운지고,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예약 확인을 하고 있는데 1시부터 오시는 분들이었고 6시까지 쓰시고 50명 40만 원 정도. 회사 세미나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쓰겠네요, 이거. 근데 여기 완전 100% 세미나실이에요. 평소 진짜 크거든요. 요 안에만 50평이니까 저도 써요. 가끔 모임할 때. 지금 아까 숙소 수전 이거 달았다고 인테리어 업자분이 연락 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걸 제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막 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어느 단계에서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썩은 빌라를 에어비앤비로 다 뜯어고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당연히 항상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소중한 이 인테리어 대표님을 만나고 다 맡겼는데 비용은 되게 저렴한데 새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제가 했으면 3개월 걸릴 거 이분이 2주 만에 해버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또 책도 하나 썼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거는 비슷하게 직장인으로 같이 시작하면서 부업으로 퇴사하고 싶어 했던 스터디 그룹 원들이었어요. 저 말고 3분이 더 계시고 다 직장인으로 시작했거든요. 공통 목표는 N잡. 항상 매일 이제 목표 수렴하고 같이 체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요번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N잡으로 시작하셨다가 퇴사를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넣었던 거예요, 대표님은? 이 책에서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N잡으로 300만 원 세팅을 하고 퇴사를 했는지,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확장했는지 그런 내용을 공동 저자로 집필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그러면 이렇게 투입해도 되냐, 초보자들인데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추천한다면 33M2 단기 임대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투자금이 거의 150만 원 정도 들고 보증금도 500에서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니까, 그럼 500만 원짜리로 한다 그러면 650만 원이면 시작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 6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현금 흐름은 한 채당 최소 60에서 8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순수익을. 그리고 제가 쓰는 하루의 시간은 10분도 안 되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공간 사업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예요. 처음에는 위치 선정하고 동의받고 수도 세팅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왕초보 분들이 뭐 해야 되지 하면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위치죠. 그래서 어디에 차렸어 너는? 그래서 어디다 차리면 돼? 비슷하거든요. 주식이랑 종목 뭐 사면 됩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기만의 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의 방식은 뭐냐면 33M2가 좋은 게 이렇게 주소가 다 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거기에 월세 시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연락을 해봐서 거기 가능한가요? 하고 임장 한번 해보고, 이게 첫 시작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때 제 좀 전략은 약점이 있는 월세 매물을 찾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다 하자가 있어요. 사실 하자가 없고 월세도 잘 나가는 집을 굳이 왜 줘요? 뭐가 약점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 매물을 빨리 팔고 싶어서 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매물이 있거나, 지방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들락날락 복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꾸준히 있는 사람을 찾는 분이던가, 집주인이 관심 없는 매물이 의외로 많아요. 부사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오피스텔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을 손보지 않아서 월세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사는 필요 없는데 시공으로 커버가 된다, 그런 집을 저는 들어가니까 집주인도 좋고 저도 좋은,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엔 설득이네요. 근데 설득을 하는데 제 포지션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가야지, 하게 해주세요 읍소만 하고 그냥 매달리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해주죠. 저도 거절 되게 많이 당하고 계약하러 갔는데도 막 갑자기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만의 팁이 생기고 멘탈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보는 쇼츠 중에 이효리 님이 이야기 주신 게, 모든 사람을 다 좋은 사람으로 혼자 처음에 봤다가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려준 솔루션이 모든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봐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좋은 사람이었구나로 걸러서 생각을 해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 전제가 무조건 거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절 당연히 당할 줄 알았는데 나를 거절하지 않네? 고마운 사람,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거절당한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 들고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 한 채당 보증금 1000만 원이라 칠게요. 그리고 저는 월세를 보수적으로 8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공과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15만 원. 공과금에는 비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고정비로 지금 95만 원이 나가는 집을 제가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한 주에 주당 주세를 얼마를 받냐면 35만 원, 5만 원의 관리비를 또 받아요. 총 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를 제가 풀로 채웠다고 하면은 4주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16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나가는 고정비가 95만 원이잖아요. 65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주차장을 추가로 쓰신다 하면은 주차비를 또 따로 한 5만 원 정도 더 받거든요. 한 채당 한 70만 원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보수적으로 한 채에 60만 원 순수익 벌겠다로 들어와도 이렇게 5채 세팅하고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거예요. 공실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촬영 때문에 취소를 불가피하게 했는데 저는 촬영 장소로도 팔아요, 이 집을. 촬영 장소요? 요즘 독립영화, 유튜브, 이것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네. 이런 곳에서 리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집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올려서 그렇게 애매하게 빈 날들은 이런 식으로 또 팔아요. 멀티로 막 파는 거죠. 집 하나로 여러 플랫폼으로 팔 수가 있다.
대표님 촬영해보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촬영하면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실 시작했던 거잖아요. 하던 일이니까 했는데 막 계속 여쭤보시면서 예전에 거를 상기하면서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의 이렇게 좀 시간적인 자유는 없었겠다 돌아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30대는 어떻게 좀 보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20대에 실행을 했던 거고 30대에는 제가 적성에 맞는 사업을 찾은 거를 확장해서 제가 원했던 건물을 매수해서 숙박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 봤을 땐 실행력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갑자기 외투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제가 지금에서야 뭐 해야겠다 하면은 실행을 바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진 게 실행력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남들보다 똑똑하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실행력이었거든요.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하겠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보다 엄청 다 잘게 쪼개서 오늘 그냥 삼삼엔투 앱 가입부터 한번 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검색부터 해보고 이렇게 다 쪼갠 다음에 그거를 체크리스트처럼 해가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계약까지 해서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년 정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또 한마디 남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창업가, 사업가는 아예 관심 없었고 퇴사하고 싶었거든요. 창업 하면은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막 창업 검색만 해도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 쓰기 이런 걸로 허들이 시작이 돼요. 그냥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라이트하게 시작한 게 나랑 맞는 걸 찾으시면 그거를 위해서 퇴사가 시작되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 사업가 이런 단어에 괜히 무게감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좀 보내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신부 수업을 받다가 결혼을 하신 케이스예요. 저랑은 완전 다른 사회생활을 많이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도전을 할 때 항상 지지를 해주셨고 처음 제가 숙소 세팅할 때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첫 수익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랬던 엄마가 생각나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준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좀 남길 수 엄마한테? 있을까요? 엄마 내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프린터 기사하면서 숙소 세팅한다고 하고 남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대학교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응원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엄마도 하고 싶어서 차렸잖아. 동료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응원해줘서 고맙고 내가 꼭 효도로 갚을게. 고마워. 최행부 더 대박 나세요. 이거 아닌 거 이거 맞아요? 가요? 네.